정의롭고 품격 있는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승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는 뉴스 길라잡이. 네,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셨어요. 아니, 오늘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제가 이제 바라던 딱 요 놀이터의 버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라이브가 시작합니다 하고 예고편이 짠 올라오면 여러분들 미리 오셔서 막 수다도 떨고 안부 인사도 하고 그냥 뭐 오늘 날씨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좀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놀이터와 같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이렇게 저희가 그 방송 시작 전부터 뉴스 그 길라잡이 채팅창을 보니까 너무너무 활발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기분 좋다. 이제 우리의 뜻대로 되고 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네, 지금 오신 분들 인사 좀 나눌게요. 디키님. 일찍 오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금숙님,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장원호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초심님도 오셨고요. 네, 오신 분들 인사 좀 나눠주세요. 저희가 인사 같이 진행할게요. 아까 박상영님도 오셨던데요. 박상영님, 저희 뉴스엔진 구독자 100만 명 운동의 최선방에서 노력해주시는 고마운 VIP. 네, 그리고 시절인연님. 강동원님, 많이 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초심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엔젤님도 오셨네요. 엔젤님 오셨습니다. 또 여신이래. 박상영님, 진정하세요. 네, 미소녀님 오셨고, 또 바다섬님, 나 행복해요님, 네, 행복하시죠? 오셨습니다. 송하느님도 오셨고, 리아님도 자주 오시는 우리 VIP. 리아님, 안녕하세요. 이주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님, 좋습니다. 알림 떠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빨리 해주시고요. 저희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인사 아시죠? 선, 좋아요, 후 시청. 자, 지금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누르고 오신 분 계시면 빨리 좋아요 누르고 다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은 제가 뉴스 길라잡이라는 코너로 10시에 혼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간이 저는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게스트들 굉장히 짱짱하고 빵빵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저희가 자부심도 있지만 우리 게스트분들 어렵게 모시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많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이 시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다라고 잠깐 고백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하고 가장 많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댓글 창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도 가장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박꽃님도 오셨고요. 김미숙 님도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여러분들의 기대를 안고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의 사진 자료입니다.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상황들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소환 통보를 했는데 묵묵부답 중입니다. 공조수사본부에서 요구한 출석일은 이제 이틀 뒤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성탄절 오전 10시에 수사를 하겠다. 좀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묵묵부답이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 공수처는 16일, 20일 두 번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을 하라는 요구서를 보냈고요. 두 번 보냈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특수본이 두 차례 더 소환 통보를 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총 4번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과연 이틀 뒤 성탄절에 조사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긴급 체포가 됐고요. 구속 수감 중입니다. 아시겠지만 첫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으나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첫 번째 조사도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사진
사진 보시면 박안수 계엄 사령관으로 알려졌는데요.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했던 인물이고요.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했던 인사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12월 17일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인데요. 그 국무위원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경찰의 최고 책임자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두 분 모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정사상 최초로 2명의 경찰 수장이 모두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령의 중심에 있는 3명, 군인 3명은 지금 방첩사의 수장 여인영, 그리고 수방사의 수장 이진우, 또 특전사의 수장 곽종근 이 3명인데 3명이 모두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현황 연합뉴스에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오늘 오전 6시 30분 시사인의 기사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 군부 구테타 계엄군의 그 지도부 그 계보가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12.3 구테타의 군 지휘 체계입니다. 지금 사진 잘 보시면 사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붉게 동그라미가 쳐진 3분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지시받은 사람이 이렇게 3명입니다. 방첩사의 수장 그 여인영, 그리고 특전사의 수장 곽종근, 또 수방사의 수장 이진우 이렇게 3명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3명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떻게 실제로 이행이 되었는가를 수사하면서 이 계엄의 그날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루된 공직자들과 군인들에 의해서 그날이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2월 3일 계엄령의 첫 번째 폭로자는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폭로부터 이제 계엄령의 폭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이번 기회에 싹 잡아, 싹 정리해 이런 지시 받았다라는 기사 여러분들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보면서 기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금복이님 오셨군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죠? 본방사수 시청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유, 본방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원호님, 군은 국민을 위해. 아, 그렇죠. 군인이 지금 계엄령, 구테타에 동원이 됐는데 사실 군인들도 피해자인 것 같아요. 군은 국민의 안전을 또 국방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네, 통통라운지님께서 롯데리아 회동. 그러니까요. 롯데리아에 모여서 지금 뭐 작당을 한 것이 많이 회자가 되면서 글쎄요, 뭐랄까 좀 그나마 계엄령이 굉장히 무거운 사안인데 그나마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좀 위로의 웃음을 주는 포인트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니들이 계엄 맛을 알아? 그리고 뭐 계엄버거 세트 출시 임박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승희를 뛰어넘는 방송이 되어주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저희는 묵묵히 저희 길을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를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하면 저희가 뛰어넘는 방송 되지 않겠어요? 고맙습니다. 삐삐님 늦으셨죠? 알람 설정 안 하셨습니까? 빨리 오세요. 고맙습니다. 잠자는 국회의 민전. 아, 제가 저 아이디는 볼 때마다 터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셨군요. 우리 함께님, 아우 좋습니다. 본방 놓칠 때에는 후 시청 꼭 합니다. 좋아요 기본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군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여러분들의 의견, 또 장원호님이 이어서 계엄이 장난이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맞아요. 저희가 정말 군인들도 조금 마음이 좀 바라본 눈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SBS 비즈 기사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 일단 홍장원 네, 부산일보 아니고요. SBS 기사. 네, 이어서 갈게요.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총 14명의 명단을 이제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동선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때 뭐 나왔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너무 화들짝 놀랐죠. 여당 대표까지. 이게 무슨 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추후에 알려진 사실로는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 판결의 판사, 김동연 판사,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부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폭로가 추후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기사, 부산일보 기사 이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제 동선을 파악해 체포할 사람 14명 누구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기사를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구금시설과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여인영 사령관에게 직접 받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구금시설에 대해서는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네,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수하에 있는 김대우 단장입니다. 그리고 김대우 단장이 얘기한 B1 벙커는 수방위, 그러니까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직접 관할하고 지휘, 통제할 수 있는 벙커거든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우리 군이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사상 핵심 시설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가두려고 했다라는 국회에서의 증언까지도 이어서 나온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봐도 아직까지 내란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여기까지 들어도. 장원호님께서는 내란 맞다. 뭐 딱 얘기를 해주셨고요. 돌아온 디키님께서는 지금 좋아요가 469개다. 네. 지금 안 하고 오신 분들 좋아요 빨리 누르고 오시라는 독촉을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박수연님께서 머리 스타일 예뻐요 어떻게 하셨죠? 제가 토요일에 머리를 잠깐 잘랐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김도혜님께서도 내란이죠. 네, 내란이란 생각 계속 많이 들죠. 카네이션님께서는 지금 역을 몇 개 붙이셨죠? 내란이 뭐 10만 %인가요? 100만 %인가요? 그래요. 내란이다. 그리고 저런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내란이 아니라니. 내란이다. 친이 구테타가 내란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씁쓸합니다. 자, 그 뒤에 또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상계엄령의 핵심이 되고 있는 3개의 부대가 지금 특수부, 그리고 방첩부, 그리고 수도 방위, 수방위 이렇게 지금 3개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 특전사 부대의 수장 곽종근이 지난주 월요일 구속이 되었고요. 곽종근도 역시나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네, 이런 지시를 자기가 받았다라고 현역 군인 2번째로 수사 이후 구속이 된 곽종근 수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2가지 증언이 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 비상계엄령 무효화 표결이 있던 국회 그 당일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졌으니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었다 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언이고요. 또 2번째, 저는 이것도 조금 소름이 끼쳤는데 계엄이 선포된 3일, 그러니까 12월 3일에 앞서서, 그러니까 이틀 전입니다. 12월 1일 계엄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었다. 1일에 국회, 그리고 선관위의 3곳,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이미 받았다. 네. 이게 지금 증언으로 나온 곽종근 특전사 수장의 증언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의견을 주시는 거는 뭐 내란이다는 뭐 확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추경호 의원도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요. 비상계엄령 무효화 표결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 못 들어가게 조금 동조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런 의견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네, 날씨가 엄청 춥죠. 맞습니다. 너무너무 춥습니다. 네, 추경호 당연히 조사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지금 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이제 용기 내서 본인들의 양심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군인이라고 하면 상명하복, 굉장히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명하는 것은 군인에게는 뭔가 좀 죄가 되는 그런 신분이죠. 그래서 사과하는 것, 또 거부하는 것, 또 양심을 고백하는 것 모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사과하고 거부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군인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사진에 보고 계신 분은 김현태 육군 특전사 제707 특수임무단장입니다. 앞서 이제 특전사 수장이었던 지금 구속이 2번째로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분 곽종근 수장의 지휘 산하에 있는 지금 장교인데요. 이분이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개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 그리고 707 부대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을 당한 안타까운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죠. 군인들 보면 굉장히 좀 속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비비안님께서 군인들은 무슨 죄가 있는지 대통령을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요. 네. 군인들은 사실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을 보호했던 죄밖에 없는데 이거 참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사진에 지금 손수건으로 눈을 감싸고 울고 있는 분도 보이시는데 이분은 이성현 제1공수 특전여단장. 이분도 곽종근 그 사령관의 부하이거든요. 국회에서 앞서 김현태 단장이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그날의 이야기를 이제 그 증언하는 과정에 눈물을 흘렸고 그 후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작전 대상이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현장에 갔을 때 이미 그 전에는 모르고 현장에 이미 투입된 이후에 민간인이 우리의 작전 대상이라는 걸 알았다. 네, 그리고 대테러 작전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테러가 아니라 국민이, 민간인이 우리의 작전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너무 속상한 지점이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김현태 단장이 우리는 피해자다. 우리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속아서 간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지금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차중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계엄령이 얼마나 좀 무거운 일이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뉴스원에서 이제 역대 포고문을 비교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진행이 되었던 그 시점에 포고령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자, 일단 박정희, 전두환 이 두 대통령도 처단이라는 말을 썼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 포고령에 처단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처단이 조금 더 특별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44년 만에 군부 인사의 입에서 처단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12월 3일 계엄의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 포고령에 처단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포고문 5항은 조금 더 특별하죠. 전공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에 본업에 복귀해서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써 있죠. 45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이후 선포되었던 계엄령 포고문과 굉장히 좀 판박이이지만
그때는 이 처단한다라는 것이 어느 특정 집단을 찍어서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 직업군, 의사를 찍어서 처단하겠다라고 한 것이 좀 눈에 띕니다. 어쨌든 지금 포고문들의 역사를 쭉 봤을 때 기존에 군 구테타라고 우리가 확정해서 진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그때 당시의 포고문과 비교했을 때에도 약하지 않다. 뉘앙스나 이제 내용이 약하지 않다라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아름다운 세상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평생을 반성하라고 써주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안 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군인 가족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맞아요. 그 군인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은 또 얼마나 그 심정이 탈까? 네, 애가 탈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박상영님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우리 박상영님께서 유스엔진 100만 구독자 만들기에 최전방에서 네, 노력해 주시는 감사한 VIP 감사합니다. 지금 장원호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은 공과 사가 있었다. 이 지점도 맞는 것 같아요. 공과 사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공과 사가 구분되었는가? 요것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대표까지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거는 좀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았던 감정이 좀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한동훈 전 대표를 매장시키려고 계엄령을 했다. 뭐 이것만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중 하나의 이유라고 좀 합리적으로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윤통이 보수에 씨를 말렸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요즘에 성대묘사 많이 연습하고 있는데 우리 설주한 변호사의 성대묘사 한번 해도 돼요? 제가 성대묘사 몇 번 하니까 좀 하지 말라고 많이 하던데 네. 설주한 변호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보수 진영에 대한 의리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글쎄요. 보수 진영을 아주 아작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설주한 변호사가 얘기를 했고 오늘 2시에 설주한 변호사 오거든요.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와서 하실지 네, 제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노 또 뭐 실망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그 계엄령의 사건을 쭉 보시면서 내란인가 아닌가 의견을 들어보면 내란이라고 생각하시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국민의 70% 이상이 내란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아마도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총회에 인민재판 같았던 그날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철규 의원과 의원총회에서 언쟁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직후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라고 보여진다. 이런 발언을 했고 이철규 의원은 섣부른 발언이다. 그런 얘기할 거면 상의하고 해라. 뭐 이런 얘기로 공개 질타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엄군인들이 동원돼서 지시가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내란이라고 자백했다라고 내란을 확정하는 이 말을 한 것이 여러분들의 의견으로는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이거 내란 맞습니까? 아니면 이철규 의원의 질타와 같이 그런 얘기는 좀 상의하고 해라라고 할 일이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평온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네. 내란 동조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 내란을 왜 내란이라고 말을 못하냐. 네. 이 여자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파리의 연인가요?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그건가요? 네. 내란 맞습니다. 내란 자백 맞습니다. 내란이지. 내란 맞습니다. 네. 내란 아니고 소란이라고 하네. 이거는 망상이다. 정신승리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 내란죄, 내란 자백 맞다.
내란 맞아요. 네, 내란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내란으로 그냥 네, 확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 대표님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내란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내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 70% 이상이 내란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이철규 의원은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마도 이철규 의원은 뭐 합리적인 비판이었을까?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는데, 자,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또 한 분 있죠. 자, 다음 기사 볼게요. 네, 채널 A의 자료입니다. 홍준표 시장, 한동훈 대표를 좀 대놓고 많이 비판하고 쓴소리 하는 분으로 유명하죠. 자, 이분이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12월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했던 말들을 채널 A에서 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는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그래서 나는 대권 행보하겠다라는 준비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정치적인 욕심으로 계엄, 쿠데타를 옹호하거나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또 옹호해 주는 것.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냥 사진 보기 싫다고 지금. 자, 다음 기사 빨리 돌릴게요. 아, 진짜 여러분들. 네. 지금 홍준표 시장은 자기 대권 욕심이 있다. 정치의 욕심이 계속해서 보인다. 이런 글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또 홍준표 시장 안 됩니다. 뭐 안 된다. 이런 사진은 치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안 좋아하시네. 네, 다음 기사 바로 갈게요. 좋습니다. 자, 채널 A 기사인데요. 지금 정치적인 욕심으로 계엄, 쿠데타를 옹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께 태국의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채널 A에서 났던 기사인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태국이라는 나라가요. 1932년 입헌 군주제를 수립한 이래로 쿠데타가 총 19번이 났던 나라래요. 네. 태국 자주 가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 휴양지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쿠데타가 19번이 났던 나라였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자, 1932년 이래로 19번의 쿠데타가 났었고 그중 12번이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2번이나 발생이 됐었는데 가장 최근에 이뤄진 쿠데타가 2014년도 5월입니다. 그때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서 총리직에 직접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인들은 여전히 쿠데타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 4월 태국의 국립개발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따르면 응답자의 82.2%가 쿠데타 또 가능성 있는 일이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지점인데 우리나라도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자주 할 거란 생각 하셨어요? 벌써 이번이 3번째입니다. 사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지 갈수록 체감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계엄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2000년대에 2024년, 2025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국에 계엄. 여러분들 상상하신 분 계셨어요? 없죠. 네. 계엄도 처음이 어렵지 갈수록 체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계엄을 옹호하거나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뭐 예를 들면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미얀마 소식까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얀마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한국이야, 미얀마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 미얀마의 소식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 정권에 항명한 혁명군이 지금 내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혁명군이라고 하면 소수민족 무장 세력과 민주진영의 시민 방위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91개 도시까지 혁명군이 탈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미얀마의 소식입니다.
자, 비상 계엄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언제까지 이것을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고 혹은 탄핵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 우리가 지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오늘 뉴스 길라잡이 제가 준비한 기사 다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길라잡이의 주된 내용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 혹은 정치적인 나의 욕심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계엄에 대한 이슈를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닌가? 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또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좀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함께 이 내용을 좀 공감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